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비판 여론에 밀려 다시 추진됩니다. 소득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를 재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80%인 600만 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이나 연금 등을 받는 고소득 피부양자를 포함한 45만 세대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이 6일 만에 번복된 겁니다. 결국 국가의 주요 정책을 두고 악화된 여론과 집권 여당의 밀어붙이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건강보험 체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류가 급변한 것은 김무성 대표에 이어 비박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건보 개편 연기 방침을 비롯한 정책 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었던 이규식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번복에 반발해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앞서 여당의 경고도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복지 정책을 두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마이크를 잡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발언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론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와 배치되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어 증세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현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증세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겨냥해 갑작스런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무상보육 확대는 부실한 어린이집과 자격 미달 교사를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 정책의 난맥상도 비판했습니다.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는 행위,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 섞게 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내각은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며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협의가 2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한승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당청 관계의 변화를 민생정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와 내각 간 사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김혜영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내각은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결국 정부의 성과 지표나 다름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논란을 언급하면서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에 앞서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 내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무원 연금 개혁과 일과 학습의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핵심 과제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적 쇄신과 증세 없는 복지의 재검토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